또 이제 뭐 코로나 문자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코로나 문자 메시지가 오면 동영상이 자동으로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형 판결을 면하려면 두 길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 하나가 50만 전이라는 거액을 그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태사공이라는 그 자리 자체가 고급 관료는 아니다 보니까 50만 전을 낼 만큼의 그러한 돈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피하려면 또 하나의 방법이, 사형을 피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궁형입니다. 궁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성을 상실하는, 남성의 그 고환을 제거해버리는, 그게 궁형. 그 궁궐할 때 궁자, 그 형벌 형자에서 궁형인데요. 그 궁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강직한 성품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뭐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형 판결을, 그 치욕스러운 궁형을 당하는, 남자로서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또 인간으로서는 너무 치욕스러운 궁형을 당하느니 그냥 사형을 당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을 하냐? 그 나이가, 그때 나이가, 그 궁형 처벌 받는 그 나이가 47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보다 11년 전인 36살의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역사서를 완성해라, 중국의 상고사를 완성을 해라라는 그 필생의 아버지의 그런 그 유업이었던 거죠. 사마염, 아버지 사마염의 그런 유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수를 해야 된다라는 일념하에, 그러한 생각으로 그 치욕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살아나야 된다. 돈은 없으니까 그 50만 전을 지불을 할 수는 없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궁형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궁형을 당하고서라도, 치욕스러운 궁형을 당하고서라도 살아야만이, 죽지 않고 살아야만이 아버지의 필생의 유업인 사마염의 그 중국 상고사를 집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궁형을 감수를 합니다. 그래서 궁형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아버지의 유업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4년 정도가 지난 51세의 나이에는 다시 사마천 자신한테 궁형을 형벌을, 그 가혹한 형벌을 내렸던 한무제가 다시 그 사마천을 신임하고, 이번에는 중서령의 자리에 앉힙니다. 중서령, 가운데 중자, 서류 서자, 그 다음에 명령할 때 령자인데요. 예전 벼슬은 태사령이었는데 이번에는 중서령입니다. 중서령은 뭐냐? 환관 중에는 최고위직입니다. 환관 속된 말로 넷이지 않습니까? 환관이라는 그 벼슬 중에서는 최고위직에 해당이 되는 중서령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중서령은 왕의 옆에서 왕의 그 기밀 문서를 취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서령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궁형을 당한 47세로부터 한 4년이 지난 51세의 나이에 중서령의 벼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자신한테 치욕적인 형벌인 궁형의 형벌을 내렸던 환나라 7대 황제 한무제로부터 다시 신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마천의 나이, 그게 51세 때입니다. 그래서 그 중서령의 벼슬을 계속하면서 계속 그 역사서를 계속 집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해서 그 사마천의 나이 55세, 기원전 91년입니다. 기원전 사마천이 기원전 145년에 출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원전 91년, 그러니까 사마천의 나이가 55세입니다. 55세의 나이에 필생의 그 역작인 사기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사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그 때로부터 만 19년이 된 시점입니다. 사마천의 나이 3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유언을 남겼고, 그로부터 만 19년이 지난 사마천의 나이 55세 때 그 필생의 역작인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자 인간학의 보고로 평가받는 사마천의 사기, 그 사기라는 역사서
130권을 완성을 합니다. 130권. 사마천의 나이가 55세고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죽었다라는 설도 있고 4년 후에 죽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4년 후에 죽었다면 이제 기원전 87년이 되는 거고요. 2년 후에 죽었다면 기원전 89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요. 여하튼 사마천이 그 사기를 완성한 때는 기원전 91년입니다. 사마천의 나이 55세. 그러면 그 역사서 130권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그래서 정말 치욕을 감내하고 궁영이라는 치욕스러운 형벌을 감내하고라도 살아야겠다. 살아야만이 아버지 사마염의 유업을 완성할 수 있겠다. 그러한 신념을 갖고 그 치욕을 감수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유언 시점으로부터 19년 후에 130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 되는 사기를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130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기가 12권입니다. 본기. 그 다음에 표가 10권. 그 다음에 서가 8권. 그 다음에 세기가 30권. 그 다음에 열전이 69권. 그 다음에 태사공 자서는 1권. 그래서 총 13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 본기가 그 12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본기라는 것은 제왕들의 그런 정치적 치적 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다룬 게 본기입니다. 본기. 기전체 역사 서술은 테마별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편년체라는 것은 연도별로 서술하는 게 편년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 역사서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기, 그 다음에 표, 서, 세기, 열전 이렇게 5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본기 12권은 제왕들의, 그러니까 천자죠. 중국의 천자, 중국의 황제, 이런 제왕들의 정치적 업적, 치적에 관해서 또 정치적 주요 사건에 관해서 다루는 게 본기인데 그게 12권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연표의 형식 또 월표, 연월표 형식으로 연대로 정리한 게 표입니다. 표. 쉽게 말씀드리면 연표입니다. 그래서 본기는 그냥 정치적 그 제왕들의 업적을 서술하다 보니까 연대순으로 좀 해야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표를 만든 겁니다. 표. 그게 표가 10권입니다. 10권. 그 다음에 서는 뭐냐? 서는 정치, 경제, 군사 제도 등 각종 사회 제도에 관해서 정치 제도, 경제 제도, 그 다음에 군사 제도, 각종 사회, 문화 이런 다양한 각 제도의 시스템에 관하여 기술한 게 서입니다. 글서자 서. 다른 말로 뜻지자 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서 또는 지라고 합니다. 그게 8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기는 어떤 거냐면은 제후들의 그 전기를 기록한 겁니다. 제후들. 아까 본기는 제왕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제, 왕, 이러한 천자, 이런 사람들의 전기가 본기라고 한다면, 세기는 그 황제로부터 토지를, 각 지방의 토지를 분봉받아가지고 하사받아가지고 각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지방 봉건 영주인 거죠. 서양으로 치면 봉건 영주들, 그런 사람들을 중국에서는 제후라고 했습니다. 제후. 그래서 그 제후들의 기록을 담은 게 세기가 30권입니다. 그 다음에 열전은 뭐냐? 열전은 신하들의 기록입니다. 신하들의 기록을 담은 게 이제 그 열전인데요. 열전이 69권. 그 다음에 태사공 자서는 뭐냐면, 사마천이 자기가 이렇게 129권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전체 형식의 역사서를 저술한 배경, 그 이유, 또 어떠한 처절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러이러한 치욕스러운 궁형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역사서를
저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 아버지 사마염의 유언에 따라서 유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궁영을 감내하고 살아서 이렇게 역사설 저술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게 태사공 자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마천은 그걸 기원전 91년에 완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총 이제 130권인 거고, 처음에는 그 책의 이름을 태사공서 또는 태사공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태사공서 또는 태사공기.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유업으로 태사공을 지냈던 아버지가 유업으로 이렇게 역사서를 완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태사공의 역사서다. 그래서 태사공서, 그 다음에 또는 태사공기, 기는 기록할 기자지 않습니까? 태사공의 유언에 따라 그 유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태사공의 유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해서 태사공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한 시대에 태사공기 네자 중에 두 번째 자인 사와 네 번째 자인 기를 따가지고 사기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됐답니다. 사마천 자신은 그것을 완성했을 때 태사공서 또는 태사공기라고 했는데, 한 200년 정도가 지난 후한 시대에 가서 그 역사서를 태사공기에서 두 번째 글자인 사, 네 번째 글자인 기를 따가지고 사기라고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130권의 책을 기술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종이가 발명이 되기 전입니다. 종이는 언제 발명이 됐냐면 그로부터 한 200년 정도가 지난 후한 시대 기원후 105년에 후한 시대의 환관이었던 채륜이 종이를 발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종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이가 발명되기 한 200년 전에 생존했던 사마천엔 그 종이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나무에다 기록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주로 대나무에다, 그걸 죽간이라고 합니다. 대나무 죽자, 간행할 간자 해가지고 죽간, 대나무에다가 붓으로 글씨를 썼다 해서 그 죽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마천은 그 사기 130권을 주로 대나무에다 기재를 했다 합니다. 여하튼 사마천은 그러게 그 필생의 역작인 사기를 완성을 했고, 그래서 그 책이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자 인간학의 보고로 평가를 받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총 13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때로부터 19년 만에 완성을 한 거고요. 그의 나이 55세 완성했고, 그로부터 2년 또는 4년 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존하는 역사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현존하는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게 김부식의 삼국사기고 또 고려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그 다음에 고려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런 게 다 기전체입니다. 기전체. 편전체는 연대순으로 편성한 거인 반면에 기전체는 테마별로 본기, 그 다음에 표, 서, 세기, 그 다음에 열전,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한 게 이제 기전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기전체냐면 그 기자라는 게 본기할 때 기자하고 열전할 때 전자입니다. 방식할 때 문치할 때 채자. 그래서 기전체는 그 제왕의 전기를 기록한 것을 본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본기할 때 기에다가 열전은 신하들의 그 전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전할 때 전자에서 전, 그래서 기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본기할 때 기와 열전할 때 전을 해가지고 기전체라는 게 이제 테마별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인데요. 그 기전체 역사서 서술 방식의 역사서의 효시가 바로 사마천의 사기, 지금부터 한 2100년 전에 완성이 된 겁니다. 한 2100년 전에 완성이 된 사마천의 사기,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역사서인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 다음에 고려사, 이런 게 다 기전체 방식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마천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마천의 사기는 워낙 유명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고전으로 많이 애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간되고 있는 그런 책들은 대부분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 기전체 그 사기 130권 중에 뭐 본기나 표나 서나 그다음에 세기 뭐 이런 것보다는 열전이 총 69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천 사기 총 130권 중에 열전이 즉 신하들의 전기를 기록한 열전이 69권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30권 중에 69권이면 50%가 넘습니다. 절반 이상이 열전 즉 신하들의 기록인데요. 그 신하들의 기록 중에서도 위대한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신하들 또는 타산지석이 될 만한 그런 신하들의 그 일대기를 기록한 게 열전입니다. 열전.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되고 있는 그런 책들은 대부분이 열전 위주로 발췌해 가지고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열전 위주로. 본기 이런 것들은 제후가 아니라 제왕들의 그런 전기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별로 없어서 그 신하들의 일대기, 신하들의 전기 일대기를 기록한 열전이 재미가 굉장히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서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되는 사기는 대부분의 내용이 열전 69권의 그 주요 부분을 발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의 그런 전기니까 재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기전체 형식의 그런 역사서 뭐 삼국사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삼국사기 안에 보면은 그것도 기전체다 보니까 본기, 표, 서, 세기, 그 다음에 그 열전 형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열전의 내용을 보면 삼국사기의 열전의 내용을 보면은 가장 좀 그 읽을만한 부분은 김유신전입니다. 김유신전. 그리고 나머지 그런 신하들의 기록들은 굉장히 좀 부실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김유신전은 기록이 좀 재미있고 체계적이고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신하들의 열전은 좀 부실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유신은 이제 삼국통일의 주역이다 보니까 기록들이 워낙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충실하게 아주 그 꼼꼼하게 열전이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나머지 신하들의 기록은 그 김부식은 고려 사람이다 보니까 고려 시대 그 삼국사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삼국 시대와는 수백 년의 이제 격차가 있어서 삼국 시대의 신하들의 기록이 별로 남은 게 없어가지고 그 역사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하들의 열전은 좀 상대적으로 부실했고 가장 좀 잘 되어 있는 게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 참고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장군 열전이 가장 충실하다. 즉 삼국사기 중에 열전 내용을 보면 김유신전을 제외하고는 좀 나머지들은 좀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번역 출간되고 있는 책들은 그 기전체 형식의 그 사마천의 사기 130권 중에서도 69권에 해당되는 그런 열전 위주로 발췌해 가지고 출간된 내용들을 주로 보고 계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김부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부식은 고려시대 삼국사기라는 책을 집필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우리나라 기전체 역사서의 그 뼈대에 그 효시 역할을 하신 분이 김부식이지 않습니까? 그 책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를 그 벤치마킹 한 거고요. 김부식은 이름이 식자지 않습니까? 김부식. 동생 이름은 김부철입니다. 김부철. 왜 김부철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은 식자로 끝나고 동생은 이름이 김부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은 식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동생은 김부철로 끝납니다. 식하고 철로 끝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고려 시대와 비슷한 시대 중국에는 그 송나라 시절이 있습니다. 송나라, 고려와 송나라가 무역을 하고 뭐 교류를 했지 않습니까? 당송팔대가 아시죠? 당송팔대가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에 걸쳐서 총 8명의 위대한 그런 문인들이 대문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당송팔대가라고 하는데요. 당송팔대가 중에 3사람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소순, 소식, 소철. 자, 소순, 소식, 소철 이 3사람이 유명합니다. 당나라와 송나라에 걸쳐서 위대한 문인 대문호들 8명 중에서도 가장 좀 유명한 사람이 뭐 3사람이죠. 소순, 소식, 소철. 그래서 그 소순의 2 아들이 소식과 소철인 거죠. 자, 소순이라는 사람의 2 아들이 소식과 소철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소식인데요. 소식. 그 소식이 바로 그 유명한 소동파지 않습니까? 소동파. 그래서 소동파의 동생이 소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순이라는 사람의 첫째 아들이가 소식이고 둘째 아들이 소철인데요. 그 첫째 아들이 소식이 바로 소동파지 않습니까? 소동파. 중국의 그 유명한 소동파. 그래서 김부식, 김부철도 그 이름을 딴 겁니다. 소식할 때 그 식자와 소철할 때 철자를 따서 김부식도 그 당송팔대가처럼 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건지 김부식, 김부철입니다. 그게 바로 당송팔대가 중에 한 사람인 소식, 그 다음에 소철, 여기에서 이름을 따온 거고, 그 소식과 소철의 아버지가 소순. 그래서 그 3사람, 소순, 소식, 소철은 당송팔대가 중에 3사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라는 사람이 소동파고, 소동파 관련해서 이런 멋진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박지원이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박지원은 북학파,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하튼 소동파가 중국의 최고 그 문인, 대문호로 이제 평가되는 인물인데요. 여하튼 지금까지 사마천의 사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그 궁영이라는 치욕스러운 그 형벌을 감내하고도 살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필생의 유업인 역사서를 집필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아버지 사마염이 역사서에 뼈대를 갖춰놓고 그 중에서도 한 37권 정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역사서였는데, 그걸 이제 사마천의 나이 36살 때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받았고,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유업을 이제 완수를 해 나가고, 그래서 사마천의 나이 55세 때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자 인간학의 보고로 평가받는 130권의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양사에 있어서 토인비라는 유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이런 말을 명언을 했던 토인비도 있긴 합니다만은, 동양 역사에서는 사마천이 역사학의 아버지,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2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중국 전한시대, 중국 제7대 한무제 시절에 활동을 했던 사기를 집필한 사마천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뒤에 롯데월드타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고요. 자, 주변에 정말 하늘이 쾌청합니다. 정말 쾌청한 하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인데요.
OECD 국가 또 선진국 국가에 있는 건물 중에서는 최고 높이라고 합니다. 자, 2017년 4월 3일에 개장했습니다. 공사 착공은 2009년에 착공했고 완공은 2016년 12월에 완공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넉 달 후인 2017년 4월 3일에 개장을 한 세계 5위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를 보고 계십니다. 공사비는 총 4조 원이 들었습니다. 건축 공사비만, 토지값 빼고 건축 공사비만 4조 원. 그리고 제일 밑에 층은 넓이가 축구장 넓이고 제일 꼭대기 층은 넓이가 농구장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무게는 총 70만 톤.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인데요. 성인 1인 평균 몸무게 70kg 곱하기 1000만 명을 하면은 70만 톤입니다. 저 롯데월드타워의 건물 무게가 서울 시민 전체 체중을 합한 70만 톤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석촌호수가 원래는 송파강이 흐르던 자리인데요. 동쪽과 서쪽을 매립함으로써 1971년에 그 공유수면 매립이 돼가지고 석촌호수 동쪽과 서쪽 지역에 매립돼서 이 송파강에서 매립 안 된 부분이 바로 석촌호수라는 인공호수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변에 있는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저기는 땅 지반이 좀 견고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기 기초공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즉 70만 톤의 무게를 버텨내려면 기초공사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쇠말뚝 30m 길이의 쇠말뚝을 저기에 108개를 박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0m 길이의 쇠말뚝을 108개를 저 롯데월드타워 건물 밑에다가 박아서 지반을 견고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자,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정말 푸른 하늘, 쾌청한 하늘이고요. 현재 시간은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오후 한 3시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따뜻한 날씨입니다. 자,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사마천의 사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개 숙여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